안녕하세요. 구글로 수업하기의 세 번째 강의.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구글 폼과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폼과 스프레드시트는 서로 실시간으로 연동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각의 구글 문서를 사용하는 방법과 구글 폼과 스프레드시트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폼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폼이란 설문조사, 퀴즈 등을 쉽게 만들고 응답을 수집할 수 있는 구글 문서 중 하나입니다. 구글 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질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 서술형 등 다양한 질문 유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응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글 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며 구글 폼 자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문을 참여하도록 링크를 함께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퀴즈 모드를 사용하면 학생들의 답안을 자동으로 채점하고 미리 설정한 피드백이나 추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바일과 호환이 되어 모바일에서도 설문을 작성하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폼의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폼에 접속하여 새 문서를 만들어 봅시다. 구글 첫 화면에서 구글 앱스 메뉴를 통해 접속해 보겠습니다. 앱스 메뉴를 클릭하고 그중 구글 폼 아이콘을 찾습니다. 구글 폼 아이콘에서 빈양식과 템플릿 중 빈양식을 클릭하여 새로운 문서를 엽니다. 앞서 설명드린 다른 구글 문서와 동일하게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구글 폼을 클릭하면 빈양식 혹은 템플릿 양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구글 폼을 처음 시작하여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폼의 제목을 설정합니다. 제목을 설정하면 그때부터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내용이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제목을 설정하지 않아도 내용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지만 제목 없는 설문지로 저장됩니다. 구글 폼에 질문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바에 있는 질문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질문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의 구글 폼의 질문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제목 및 설명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설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고 이미지 추가, 유튜브 영상 또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유형을 선택하고 문항을 만들어 봅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객관식 질문, 단답형 질문, 장답형 질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객관식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객관식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항입니다. 질문의 유형들이 적혀 있는 박스를 클릭하면 질문의 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객관식 질문을 선택합니다. 제목 없는 질문을 클릭하고 질문을 작성합니다. 작성하면서 실시간으로 왼쪽 상단에 저장되고 있다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도 작성합니다. 선택지는 옵션 추가를 통해 개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를 클릭하는 경우 설문지에 답하는 사람이 원하는 선택지가 없을 경우 텍스트로 입력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오른쪽 상단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미리 보기를 합니다. 원하는 답을 입력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응답에 1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바에서 질문을 추가하고 이번엔 단답형, 장답형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질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텍스트로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하지만 텍스트를 입력하면서 답이 길어질 경우 단답식은 볼 수 있는 텍스트의 길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답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질문 외에도 객관식과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 옵션들을 버튼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질문 답변자들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 업로드, 흔히 만족도 조사에서 많이 쓰이는 선형 배율,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인 별점을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객관식 그리드와 체크박스 그리드의 경우에는 질문 답변자들이 중복된 답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외에도 날짜, 시간 등을 질문 답변자들이 입력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모두 작성한 후에는 질문의 순서를 정하고 섹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섹션을 나누면 응답자가 한 페이지에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한 번에 보지 않아도 되고, 각 섹션을 주제별로 나누어 질문을 더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글 폼 오른쪽 바 메뉴에서 섹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클릭한 질문을 기준으로 섹션이 나뉘기 때문에 섹션을 나누고자 하는 질문을 먼저 선택하고 섹션을 나누면 더 편리합니다. 나누어진 섹션에 대해 제목과 간단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 위 점을 드래그하면 원하는 위치나 섹션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섹션은 응답자에게 보이는 한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응답자가 설문에 답할 때 응답을 하는 순서와 흐름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섹션은 응답자가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설문의 양을 정하고 페이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섹션의 끝에서 다음으로 이동할 섹션을 설정하여 설문의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섹션의 마지막 질문 아래에 섹션 다음 진행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답변에 따라 추가 질문이 필요하다면 해당 답변 이후에만 추가 섹션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객관식 질문에서 점 3개 옵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각 선택지 옆에 이동할 섹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선택한 답변에 따라 각기 다른 섹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글 폼에서 퀴즈로 만들기 기능은 학교에서 쓰기 유용한 기능입니다. 특히 단원 평가를 보거나 학생들을 평가할 때 채점 결과를 바로 제공하고 미리 설정한 피드백과 관련 자료 제공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설정에서 직접 검토 후 공개로 바꾸어 학생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접 검토 후 공개로 바꾸면 응답자는 이메일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제출받은 답변을 직접 확인하고 피드백을 바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가 답변 수정을 원할 경우 응답에서 응답 수정 허용 버튼을 활성화하면 제출 후에 응답자의 화면에 응답 수정하기 버튼이 생겨 제출한 답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행평가나 투표 등을 위해 한 학생이 2번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설정에서 응답 횟수 1회로 제한 버튼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폼을 완성했으니 응답자에게 설문 링크를 보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메일로 바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응답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설문지 작성 링크를 이메일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설문지 작성 링크를 직접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때 URL 단축을 클릭하면 주소를 공유하기 쉽게 짧게 줄여줍니다. 마지막은 HTML에 삽입할 수 있는 링크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보내기가 아니라 보내기 옆 점 3개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나오는 공동 작업자 추가입니다. 공동 작업자를 추가하는 방법은 설문지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반 액세스가 제한됨이 아니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설정이 되고 구글 폼 자체의 주소가 공유되는 경우 누구나 설문지 원본과 응답 결과에 접근할 수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폼의 사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글 폼의 응답 결과는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레드시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구글 폼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엑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피벗 테이블과 차트 도구 등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다른 구글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온라인 기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는 온라인 기반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링크를 통한 파일 공유와 실시간 협업 기능을 제공하지만 엑셀은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이 더 많이 쓰이고 기능이 다소 제한적인 온라인 버전에서만 협업이 가능합니다.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에 비해 제공되는 분석 도구가 제한적이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 고급 분석 기능이 필요하거나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엑셀이 더 유용합니다.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들과 쉽게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시트를 작성하거나 함께 조사를 하고 또 다른 구글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할 때는 스프레드시트가 더 유용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엑셀이 더 유용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많이 쓰시나요? 저희 학교에서는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 조사를 하거나 자료 수합을 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간단한 사용 방법과 구글 폼과 연계한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는 메뉴와 데이터를 입력하는 하나의 페이지인 시트, 그리고 시트 안에 칸별로 하나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시트가 필요할 때는 왼쪽 아래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시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이름 옆에 있는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면 시트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시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각 셀에는 주소처럼 위치가 정해져 있어 이 위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식을 사용하거나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을 클릭하고 타이핑하면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는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엑셀과 가장 크게 차별화된 점은 구글 폼의 설문 결과와 연동이 된다는 점입니다. 스프레드시트와 구글 폼을 연결하여 구글 폼 결과를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글 폼에서 응답으로 가면 스프레드시트로 연결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구글 폼과 연동된 새로운 스프레드시트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문서는 구글 폼과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어 구글 폼에 새로운 응답이 들어오면 시트에 실시간으로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레드시트를 열고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스프레드시트에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다른 구글 문서를 생성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오른쪽 상단 구글 앱스 메뉴에서 스프레드시트 아이콘을 찾아 클릭하고 빈 스프레드시트를 클릭하여 새로운 문서를 생성합니다. 새로운 문서에서는 제목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실시간 저장이 됩니다. 엑셀과 동일하게 셀을 선택하고 텍스트나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스프레드시트는 숫자 오른쪽 아래 점을 클릭하고 드래그했을 때 해당 셀의 숫자 데이터가 그대로 복사가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오름차순으로 숫자를 복사하여 채워넣고 싶은 경우에는 복사하고 싶은 숫자 규칙을 여러 칸에 입력하고 그 칸을 드래그하면 오름차순으로 숫자가 채워집니다. 수식을 입력하는 것 또한 엑셀처럼 등으로 입력하고 추천 함수가 떴을 때 그 함수를 클릭하거나 키보드로 선택하여 엔터를 치면 됩니다. 셀 영역을 지정하는 것도 엑셀과 동일합니다. 작성이 끝난 시트를 공유할 때는 오른쪽 상단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이메일이나 링크를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액세스에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유를 할 경우 링크만으로 어디에서든 누구나 접속하여 부여받은 권한대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된 주소로 접속하면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사이트를 보기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직접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활용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학급 조직화 및 생활지도에서 학급 보상 제도 운영을 위해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것입니다. 경제학급을 운영하면서 학급 보상 제도의 일환으로 신용등급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각 주별로 학생들이 숙제를 제출하면 플러스, 제출하지 않으면 마이너스로 점수가 주어지며 오직 숙제 제출 여부로만 산정하였습니다. 썸 함수로 점수가 입력된 모든 셀의 합계를 합계 칸에 나오도록 입력하고 그리고 합계가 해당되는 등급이 왼쪽 등급 칸에 나오도록 if 함수를 활용했습니다. 학생들의 수행평가 점수를 기준에 따라 나누어야 할 때 미리 시트를 만들어 두면 1년 동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프로젝트를 수업을 할 때 설문조사에서 활용한 것입니다. 사회수학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시한 소비자 설문입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포스터를 바탕으로 소비자로서 구입할 햄버거는 무엇인지, 어떤 요소에서 구입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설문 결과를 응답에서 차트로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이 내용을 스프레드시트에서 정렬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끼리 묶어 구매 사유와 같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부 서식 기능과 매크로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정렬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